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올려다보는 저 태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주 공간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산소라고는 단 한 톨도 없는 새까맣고 차가운 진공이죠. 그런데 바로 그 한복판에서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저렇게 눈이 부시도록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긁는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칩니다. 불이 타려면 산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주엔 산소가 없잖아요. 그럼 태양은 저 텅 빈 허공에서 도대체 뭘 태우면서 저렇게 빛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바로 이 질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태양이 무슨 연료로 돌아가느냐 하는 시시한 상식 퀴즈를 풀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 질문 자체에 몰래 깔려 있는 치명적인 함정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들춰내보고 싶은 겁니다. 그 함정을 알고 나면 여러분이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단어 하나가 스르륵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훨씬 더 거대하고 아름다운 진실이 들어서게 될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자기가 확실히 아는 지식 하나, 불이 타려면 산소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손에 꽉 쥐고서 눈앞의 현실을 뚫어져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저 현실은 내가 아는 지식이랑 정반대인데 하고 모순을 딱 잡아챈 거죠. 이건 무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한 과학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양을 떠올릴 때 그리는 그림부터 같이 그려볼까요? 눈을 감고 태양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하늘 한가운데 둥실 떠 있는 거대한 불덩어리를 떠올리실 겁니다. 시뻘건 불꽃이 활활 일렁이고 표면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타닥타닥 타 들어가는 모습이요. 말하자면 하늘에 걸린 어마어마하게 큰 모닥불이죠. 캠핑 가서 장작불 앞에 앉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면 불꽃이 일렁이며 장작을 서서히 잡아먹고 따뜻한 열기가 얼굴을 데우고 환한 빛이 어둠을 스르륵 밀어냅니다. 그러니 저 하늘의 태양도 그저 어마어마하게 크고 뜨거운 모닥불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규모만 미친 듯이 커졌을 뿐 본질은 우리 집 가스레인지 불꽃이랑 똑같을 거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양과 참 가까이 붙어 삽니다. 아침에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잠을 깨우고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그 햇볕에 등을 슬쩍 데우고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는 그 햇볕에 보송보송 마르죠. 그런데 정작 저 태양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잊고 사는 거죠. 오늘은 그 당연함을 한꺼풀 벗겨 보겠습니다. 모닥불이 타려면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합니다. 유리컵으로 촛불을 덮으면 안에 있던 산소를 다 쓰자마자 불꽃이 스르륵 사그라지는 거 다들 보셨을 거예요. 불에게 산소는 숨이고 밥입니다. 그래서 태양도 당연히 어딘가에서 산소를 빨아들이며 타고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엔 산소가 없으니 그 그림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익숙한 그림 속에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오류는 산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곳, 우리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단어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불탄다라는 그 단어예요. 좀 의외시죠? 우리가 의심해야 할 건 산소가 아니라 불탄다는 그 평범한 단어였던 겁니다. 여기서 리처드 파인만이 즐겨 하던 이야기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린 파인만이 아버지와 숲을 걷는데 한 아이가 저 새 이름이 뭐냐고 물었대요. 파인만이 모른다고 하자 아이가 놀렸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저 새를 모든 나라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다 외운다 해도 너는 그 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란다. 이름을 아는 것과 그 대상을 진짜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태양이 불탄다는 단어는 알지만 그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 대부분에는 엉터리 전제가 몰래 깔려 있다고요. 답을 찾기 전에 질문 속에 숨은 전제부터 의심해 보라는 거죠. 자, 다시 촛불 앞으로 돌아가 물리학자의 눈으로 꼼꼼히 들여다볼까요? 불꽃은 혼자 촛농을 먹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 공기에서 산소를 쪽쪽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촛농 속 탄소가 산소를 꽉 붙잡아 이산화탄소가 되고 수소는 산소를 붙잡아 물이 되죠. 이렇게 서로 다른 원자들이 짝을 만나 하나로 뭉칠 때 남는 에너지가 열과 빛으로 팡 하고 터져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불꽃이에요. 화학자들은 이걸 연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불탄다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연소예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학적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연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화학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 하나. 이 화학 반응에서 원자의 가장 깊은 심장인 원자핵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탄소가 활활 타서 이산화탄소가 되어도 탄소의 원자핵은 그대로 멀쩡해요. 그저 원자의 바깥쪽을 돌던 전자들이 짝을 받고 슬쩍 손을 맞잡았을 뿐입니다. 원자핵은 그 난리통에도 완전한 안전지대에 앉아 있는 거죠. 명심하세요. 연소는 전자들의 자리 바꿈일 뿐 원자의 근본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스레인지 불도 모닥불도 산불도 우리 몸속에서 음식을 태우는 과정까지도 전부 산소가 끼어드는 화학 반응이에요. 우리 일상의 모든 불은 예외 없이 이 연소라는 틀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도 당연히 그 틀 안에 있을 거라고 믿어버린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이 오늘 우리가 들춰낼 함정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불탄다는 말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산소를 짝꿍 삼은 전자들의 화학적 자리 바꿈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왜냐고요? 태양은 이런 시시한 일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태양의 중심부는 분자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할 수 없는 끔찍하고 지옥 같은 환경이니까요. 잠깐 태양이 뭔지부터 차분히 볼까요? 태양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가스공입니다. 질량의 약 4분의 3이 수소고 나머지는 대부분 헬륨이죠. 얼마나 큰지 감을 잡아볼까요? 태양을 텅 빈 공처럼 만들어 그 안에 지구를 채워 넣으면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무려 130만 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거대한 지구가 태양 앞에서는 모래알 한 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태양조차 우리 은하에서는 그저 평범한 중간 크기의 별이라니 우주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가볍게 비웃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질량이 만드는 중력은 끊임없이 모든 물질을 안쪽으로 무자비하게 짓눌러 뭉갭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짓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열이 생깁니다. 자전거 펌프로 바람을 빵빵하게 넣으면 몸통이 뜨끈해지죠. 그것의 극단적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무려 섭씨 1500만 도예요. 우리가 펄펄 끓는다는 물이 100도, 쇠를 녹이는 용광로가 1000도인데 태양 중심부는 그 용광로보다 10,000배는 더 뜨겁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물질을 지배하던 얌전한 규칙들이 죄다 산산조각 납니다. 보통 온도에서 원자들은 얌전히 모여 분자도 만들고 화학 반응도 일으키죠. 그런데 온도를 자꾸 높이면 원자들이 불판 위 콩알처럼 미친 듯이 날뛰다가 원자의 껍질을 이루던 전자들이 하나둘 뜯겨나갑니다. 결국엔 전자고 뭐고 다 벗겨져 원자 핵들만 벌거숭이로 남아요. 이렇게 껍질이 벗겨진 알맹이들이 부글부글 끓는 국물처럼 날아다니는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부릅니다. 태양은 통째로 이 플라즈마 덩어리예요. 얌전한 원자 같은 건 발붙일 곳이 없는 벌거벗은 원자 핵들의 끓는 바다인 거죠. 우리 주변 물질은 보통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지만 우주엔 네 번째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플라즈마예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이 플라즈마가 우주에서 가장 흔한 물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별이란 별은 죄다 플라즈마 덩어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단단하고 차분한 지구가 오히려 우주에서는 희귀하고 별난 동네인 셈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태양은 불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그 의미로는요, 태양 중심부엔 산소도 없고 짝지을 분자도 없고 화학 반응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산소도 없는데 태양이 어떻게 타냐고 묻는 건 처음부터 질문이 살짝 어긋나 있었던 거예요. 태양은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태양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로 기묘해지기 시작합니다. 태양 중심부엔 벌거벗은 원자핵들이 미친 듯이 날아다닙니다. 1500만 도의 열기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돌진하다 보면 두 원자핵이 정면으로 쾅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그냥 부딪히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석에 같은 극끼리 억지로 맞붙이려 해본 적 있으세요? 가까이 갈수록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로를 밀어냅니다. 원자 핵들도 똑같아요. 모든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서 같은 플러스끼리는 강하게 밀어냅니다. 이걸 전자기적 반발력이라고 불러요. 가까워질수록 반발력이 미친 듯이 세져서 애초에 다가가지도 못하게 휙 튕겨냅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는 원자핵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게 절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1500만 도의 지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자핵들이 그 반발력 따위는 무시할 만큼 빠르게 돌진하거든요. 그렇게 두 원자핵이 상상도 안 되는 거리까지 바짝 가까워지는 찰나 완전히 다른 힘 하나가 스르륵 깨어납니다. 바로 강력, 강한 핵력이라고 부르는 힘이죠. 이 강력은 아주 짧은 거리 안에서만 작동하는데 그 안에서는 반발력보다 무려 100배는 더 셉니다. 그래서 두 원자핵이 그 마법의 거리 안으로 쏙 들어오는 순간 강력이 멱살을 잡아채듯 둘을 확 끌어당겨 쾅 하고 하나로 뭉쳐버립니다. 여기서 자연이 얼마나 절묘한지 음미해 보세요. 강력이 없었다면 원자핵들은 영원히 밀어내기만 했을 테고 강력이 너무 셌다면 우주의 모든 물질이 진작에 한 덩어리로 뭉쳐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연은 강력을 아주 가까이 다가갔을 때만 살짝 작동하게 기가 막히게 맞춰 놓았어요. 이 미묘한 균형 덕분에 우주는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고 천천히 빛을 만들며 수십억 년을 버티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핵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왜 연소와 완전히 다른지 꼭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연소는 전자들의 자리만 바뀌고 원자핵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했죠. 그런데 핵융합은 전자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든 원자의 심장부, 바로 그 핵까지 무자비하게 뚫고 들어가 근본 자체를 통째로 뜯어고치는 거예요. 연소는 원자의 옷만 갈아입히는 일이지만 핵융합은 원자의 영혼을 바꾸어 버리는 일입니다. 수소였던 것이 더 이상 수소가 아니게 되는 일. 옛날 연금술사들이 평생을 바쳐 꿈꿨던 한 원소를 다른 원소로 바꾸는 바로 그 마법을 태양은 지금 이 순간에도 1초에 수도 없이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태양은 하늘에 걸린 모닥불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연금술 공방인 셈이죠. 과정 자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잘한 단계는 다 잊으시고 큰 그림 하나만 기억하세요. 가벼운 수소 원자핵 4개가 부딪히고 뭉치고 변신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무거운 헬륨 하나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파티에서 풍선에 넣어 둥둥 띄우는 바로 그 평범한 헬륨이에요.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이게 태양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연금술의 핵심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바로 이 단순한 한 줄짜리 이야기 안에 우주를 통째로 뒤흔드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도대체 그 엄청난 빛과 열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처음 재료였던 4개의 양성자 무게를 정밀하게 재고 완성된 헬륨 원자핵 하나의 무게를 다시 재보는 거예요. 똑같은 알맹이들이 모양만 바꿨으니 무게도 같아야 할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완성된 헬륨이 처음 4양성자를 합친 것보다 미세하게 더 가볍습니다. 어딘가로 질량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도대체 그 사라진 질량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아인슈타인이 명쾌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에너지는 곧 질량이고 질량은 곧 에너지다. 둘은 같은 것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진 질량은 우주 밖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100% 순수한 에너지로 폭발적으로 변신한 겁니다. 눈부신 빛으로요. 이걸 한번 음미해 보세요. 물질이 사라지면서 그 대가로 빛이 태어났습니다. 태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살점을 조금씩 빛으로 바꾸어 우주로 흩뿌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의 핵 융합에서 사라지는 질량은 티끌만 합니다. 그런데 무대가 태양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태양은 여러분이 수만 번 들이마시는 그 1초 동안 무려 6억 톤의 수소를 헬륨으로 찍어냅니다. 그래서 1초가 째깍 지날 때마다 자그마치 400만 톤의 질량이 순수한 에너지로 폭발하고 있어요. 거대한 산 하나가 통째로 매초 빛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창밖으로 들어와 여러분 손등을 데우는 저 햇살은 사실 태양이 잃어버린 살점이에요. 한때 분명히 물질이었던 것이 자기 자신이기를 그만두고 빛이 되어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날아와 지금 여러분에게 닿은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햇살이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가장 기묘하고 아름다운 부분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엔 작지만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숨어 있었거든요.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태양 중심부의 1500만 도라는 열기조차도 양성자들이 반발력을 뚫고 융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옛날 계산법으로는 양성자 2개가 절대 그 벽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태양은 저렇게 멀쩡히 빛나고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서 우주의 가장 기묘한 법칙 하나가 무대에 올라옵니다.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앞에 아주 높고 두꺼운 벽이 있고 손에 테니스 공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세게 던져도 공은 벽에 맞고 툭 튕겨 나오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아주 낮은 확률로 그 공이 벽을 유령처럼 쑥 통과해 반대편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넘은 것도 부순 것도 아니고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걸 양자 터널링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 양자 터널링이 태양을 빛나게 하는 진짜 비밀입니다. 양성자 2개는 반발력이라는 벽을 넘을 힘이 없지만 아주 낮은 확률로 그 벽을 유령처럼 뚫고 스며들어 기어코 융합에 성공하는 거예요. 한 번 성공할 확률은 어이없을 만큼 낮지만 태양 중심부엔 양성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 그 낮은 확률도 매초 꾸준히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피부를 간지르는 저 따스한 햇살은 사실 양자역학 특유의 그 변덕스러운 확률이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물이에요. 만약 이 마법이 없었다면 태양은 애초에 불을 켜지도 못했을 테고 별도 우리도 존재하지 못했겠죠. 물론 여기까지가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태양이 왜 빛나는지는 우리는 이제 꽤 또렷하게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자연스럽게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태양의 가장 깊은 중심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햇빛은 표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면 중심부에서 갓 태어난 그 빛은 어떻게 그 두껍고 빽빽한 플라즈마의 바다를 뚫고 표면까지 빠져나오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입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러니 눈 깜짝할 새에 슝 하고 빠져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정답은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입니다. 태양의 속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벌거벗은 원자 핵과 전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정글이에요.
그래서 중심부에서 태어난 빛 알갱이 하나는 곧바로 직진하지 못합니다. 한 발짝 나가다 쾅 부딪혀 튕기고 또 한 발짝 가다 휙 튕기기를 끝없이 반복해요.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 갈지자로 걷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빛은 태양 속에서 딱 그렇게 정처 없이 헤맵니다. 그래서 이 빛 알갱이 하나가 중심에서 표면까지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며칠? 몇 년? 아닙니다.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무려 수만 년에서 길게는 수십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계산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상상을 아득히 넘어서는 긴 세월인 건 분명해요.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 햇살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태양의 심장에서 태어난 빛입니다. 어쩌면 인류가 아직 동굴에 살며 돌도끼를 들던 그 까마득한 옛날에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빛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별의 뱃속에 갇혀 헤매다가 마침내 표면을 탈출한 거죠. 표면을 빠져나온 다음에야 비로소 빛은 자유롭게 직진합니다. 텅 빈 우주를 가로질러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날아 지구로 오죠. 이 거리는 또 얼마나 걸릴까요? 약 8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는 태양은 사실 8분 전의 태양이에요. 만약 지금 이 순간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8분 동안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이미 사라진 별의 빛을 받고 있을 겁니다. 좀 기묘하죠? 우리는 늘 과거의 햇빛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셈이니까요. 손등을 데우는 햇살 한 줌에 인류의 역사보다도 긴 시간이 통째로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쬐는 그 햇볕이 사실은 이렇게나 길고 경이로운 여행의 끝자락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뒤집히는 순간이거든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어쩌면 철없어 보이는 질문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우주엔 산소도 없는데 태양은 어떻게 불타냐? 동네 꼬마아이가 던질 법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 질문에 진짜로 완벽하게 답하려고 뿌리까지 파고들다 보니 우리는 화학을 지나고 플라즈마의 바다를 건너고 핵물리학을 뚫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거쳐 마침내 양자역학의 기묘한 터널까지 빠져나왔습니다. 인류가 쌓아 올린 가장 깊고 위대한 학문들을 꼬마아이가 던질 법한 단 하나의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숨에 가로질러 온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오늘 제가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단순한 질문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나만 모르는 바보 같은 질문일까봐 눈치를 보죠. 그런데 겉보기에 단순하고 철없어 보이는 질문일수록 사실은 우주의 가장 깊은 진리를 정면으로 관통하는 가장 예리한 질문인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파인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거울은 왜 좌우는 바꾸면서 위아래는 안 바꿀까 같은 단순한 질문을 평생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 앞에서 눈을 반짝이며 진짜로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졌죠.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게 아니라는 게 그의 입버릇이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끝도 없이 질문합니다. 하늘은 왜 파래요? 별은 왜 반짝여요? 어른들은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대충 넘겨버리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머리를 싸매고 풀어온 가장 위대한 질문들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별이 왜 반짝이는지를 진짜로 설명하려면 오늘 우리가 한 이 긴 여행을 통째로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 우리 안에 살던 그 아이의 호기심을 어른이 되었다는 이유로 너무 일찍 잠재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호기심의 실 한 가닥을 끊지 않고 정직하게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거의 언제나 놀랍고 아름다운 진실을 만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걸 두 눈으로 직접 증명했잖아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태양은 불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화학적인 의미에서는 절대 아니에요.
불이 타려면 무조건 산소가 필요하지만 태양은 산소가 단 한 톨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화학 반응이 아니라 핵융합을 하고 있으니까요. 핵융합에 필요한 건 오직 압도적인 온도와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태양에 써온 불탄다는 단어는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던 겁니다. 태양은 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빛으로 바꾸고 있어요. 매초 400만 톤씩 자기 몸을 깎아 우주를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원하다고 믿어온 저 태양은 사실 아주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사라져 가고 있는 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짐의 부스러기가 빛이 되어 우리에게 닿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건 태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하늘의 저 수많은 별들도 전부 자기 몸을 빛으로 바꾸며 묵묵히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 자체가 아주 먼 옛날 어느 별의 뱃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손가락 끝에 탄소도 피 속을 도는 철분도 모두 한때는 어느 별의 심장에서 핵융합으로 빚어진 것들이에요. 별이 일생을 마치며 흩뿌린 부스러기가 수십억 년을 떠돌다 모이고 모여 지구가 되고 또 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의 부스러기로 만들어진 존재인 셈이에요. 별을 올려다보는 우리 자신이 사실은 별에서 온 존재라니 태양은 어떻게 불타냐는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멀리까지 데려왔는지 새삼 감탄이 나시죠. 그래서 작은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은 내일 아침 출근길에 잠깐만 고개를 들어 햇볕을 느껴보세요. 그 따스함이 손등에 닿는 순간 한 가지만 떠올려 주세요. 지금 내 피부를 데우는 이 온기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별의 심장에서 양성자들이 양자역학의 벽을 유령처럼 뚫고 만나 한때 물질이었던 것이 빛으로 변해 팔분을 날아와 내게 닿은 거라고요. 그 평범한 햇살 한 줌이 사실은 온 우주의 가장 깊은 법칙들이 한자리에 모여 빚어낸 기적이라고요. 세상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그 모든 평범한 순간 속에 이렇게나 경이로운 진실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저 그걸 알아채려는 작은 호기심 하나뿐이에요. 친애하는 과학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이 준비한 뜨거운 태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여행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 우리에게 빛을 내어주는 저 별을 한 번쯤 떠올리며 살아있는 이 순간을 조금 더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롭고 명쾌한 우주의 수수께끼를 가득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